안녕하세요. 2020년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 5년 만에 순수익 20억을 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네요. 거의 5년 전. 제가 이제 이 티스토리 블로그 시작할 때 올렸던 영상들인데요. 이런 걸 다 따라 해봤다. 사기꾼일까? 정말 이 부업에서 저는 어떤 걸 추천하는지, 제가 지금 안 해본 부업이 없는데 이 기준에 어떤 현실들, 그리고 저는 어떤 걸 추천하는지 를 이제 조금 제 기준에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강의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가 망한 분들도 있고, 정말 제가 5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고, 제가 이거 정말 이렇게 전 다 따라 합니다. 제가 돈 된다고 하면은 저도 그냥 다 해봐요. 다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길까지 왔는데, 제가 다 해보고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망한 사람들은 왜 망했고 잘 된 사람들은 왜 잘 됐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나는 어떤 게 맞을지 선택하시면은 도움이 될 듯 해서 한번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 채널이 있죠. 유튜브 롱폼이랑 쇼폼도 하고 있고요. 일단 애드센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언론사 모델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수익은 나지 않지만 손해보진 않고 뭐 한 20만 원씩은 들어와요. 자동화로 만들었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쇼폼들은 뭐 네이버, 뭐 틱톡, 유튜브 쇼츠 이렇게 올리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쇼폼을 제작해주는 종합 광고 대행사, 저희가 광고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종합 광고 대행까지 하게 됐고요. 이것들도 인스타그램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여러 회사에서 광고를 맡기길래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죠, 쇼폼을. 그러다 보니까 종합 광고 대행사까지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웹사이트 상위 노출,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 웹사이트 상위 노출을 생각보다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컨설팅 해드리고, 어떻게 운영하셔라 방향 같은 거 잡아드리는 거를 뭐 좀 컨설팅 해드리는 게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작년에 연매출 500억이었는데 뭐 제 도움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금 1000억까지 하셔서 저랑 굉장히 잘 지내는 대표님이 있으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대표님입니다. 그거랑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대행도 해요. 이건 왜 하게 됐냐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다들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배웠습니다. 이거는 민컴퍼니라는 회사에 가서 이 대표님에게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워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직접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B2G 사업이죠. 정부 수주 따는 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불안정해요. 광고가 안 들어오면 사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 사업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희가 현금 흐름, 제가 이제 직원이 많다 보니까 나가는 고정비가 한 달에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통해서 조금 캐시카우를 확보해서 좀 더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야겠다 생각해서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주변에 뭐 이 오프라인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장단점을 일단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오프라인형 부업이 있죠. 대리운전, 뭐 배민 커넥트, 아니면 내가 단기 알바들, 뭐 시급 만원, 12,000원짜리 뭐 단기 알바들이 있어요. 뭐 소카 핸들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요즘 단기 알바가 많은데요.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 왜 이런 걸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뭐 지금 당장에 돈이 급하면은 이런 걸 추천하지만 장기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점과 시간이 지나도 시급이 늘기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제가 쿠팡이츠 배달 대행을 시킬 거예요. 제가 지금 30살인데 만약에 40살이 됐어요. 그럼 몸이 아프겠죠? 그럼 결국 비용이 계속 증가해요. 내 몸에 써야 되는 건강적인 비용이 증가하지만 이 쿠팡 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젊고 힘 센 얘들이 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높아질 수 없죠.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뭔가 뭐 카페 알바를 만약에 1년을 한다고 쳐요. 2년 된 사람과 3년, 5년 된 사람 뭐가 다를까요? 누가 커피를 좀 더 빨리 만드냐인데 그건 뭐 1, 2초 싸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급이 늘지 않는다는 점이어서 저는 이 오프라인 부업들 중에서도 내가 판단했을 때 시급이 늘지 않는 부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런 오프라인 부업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나 내 가치를 높여줄 기회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만약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하면 알바 여러 개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내는 한계는 있죠. 하지만 여기서도 내가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는 이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입증을 하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보통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옛날에 택배 상하차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집에 가서 공부할 힘이 없습니다. 집에만 가면은 자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 가는 거예요. 내가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땐 괜찮지만 이제 좀 나이 먹을수록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가치를 발전해서 내 시급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여기서 하다가 뭐 공간 대여금이나 무인 사업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을 내가 프랜차이즈를 차려야겠다 해서 프랜차이즈를 까는 그런 구조를 까는 건 좋은데, 이런 걸 차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원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뭐 차라리 프랜차이즈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더 이 경쟁이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상향 평준화 됐죠. 금방금방 옆에 똑같은 게 생겨요. 만약에 메가커피가 생겼어요. 1층에 막 사람이 붐벼요. 그럼 그 옆에 바로 컴포즈 생기고 백다방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나눠먹기가 되기 때문에 원금 회수 전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6개월 바짝 벌지만 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 다이어리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분 채널 보시면은 이 월 300 버는 직장인이랑 순수익 600 가져가는 거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댓글들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장인들은 나중에 퇴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힘듭니다. 네. 5년 기준 직장 월 300이랑 자영업 600이랑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네, 쉽습니다. 이게 처음엔 내가 600씩 벌리더라도 세금이랑 뭐 여러 가지 문제 개선하면은 굉장히 남는 게 실제로 없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꼭 자영업자 하실 분들은 이분 영상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폐업에 다 지금 엄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 리아2라는 분의 이 블로그 보면 비즈니스에 되게 다 잘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것들을 창업할 때 좋을지.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자영업자들은 더 지금은 저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쉽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막 이런 것들에 뭐 월 1,000만 원 버는 뭐 매장들 나오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다 광고더라고요. 이게 다 한 번 찍는데 막 500에서 5천만 원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막 만약에 내가 보드게임 카페 가맹 창업주예요. 그러면은 가맹점주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들 출연시키는 거죠. 뭐 강의 파리들이랑 좀 비슷하죠. 이 수강생 100명 중에 한 명 잘 되는 사람 불러와서 이 돈 잘 번다고 하면은 바로 이 가맹점이 100개 정도나 깔린다고 합니다. 옛날엔 그만했는데 최근에 폭로가 나오면서 이게 좀 줄었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제가 뭐 채널을 밝힐 순 없지만 제 주변 지인분들이 운영하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거기 나와서 잘 봤어요 했는데 그 5천만 원 주고 나간 건데요. 그러길래 이게 다 돈이구나 해서 그런 이 환상과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거는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아프니까 사장이 나라는 카페만 들어가 봐도 엄청 요즘 양도양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 건강이 안 좋고 뭐 해외를 간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다 아닙니다. 돈 되는데 왜 해외를 가고 건강이 안 좋습니까? 직원 한 명 뽑아서 오토를 돌리죠.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도 지금은 쉽지 않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정보가 많이 풀리기 전에는 그냥 할만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자영업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결국 철거 업체, 돈 버는 업체는 세 개예요. 철거 업체, 그리고 마케팅 회사, 그리고 프랜차이즈 대표들입니다. 이거는 저랑 친한 분 중에 장가 마케팅이라고 운영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번이 휴먼 스토리에도 나오고 가게를 크게 여러 개 하시던 분인데요. 이분도 지금은 마케팅 하십니다. 네, 마케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마케팅 쪽 이런 무자본 창업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부업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비추천드려요. 이 마케팅을 모르고 넘어가면은 돈만 잃고 돈만 날려요. 이게 이런 거 차리는데 적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 뭐 3천에서 크게는 뭐 3억까지도 들어가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런 이런 것들 보면서 차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한다는 거죠. 그 자영업 폐업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도 지금 힘든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추천하고, 이제 그럼 온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온라인으로 이 대표되는 이런 부업들을 제가 다 가져와 봤는데요. 또 네이버 블로그도 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제
여자친구도 했었고요. 그래 보면은 이 체험단 수익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현금 수익을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월 50에서 1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열심히 했을 때. 이런 거 리뷰 노트나 뭐 레뷰, 강남 맛집, 투잡 커넥트, 디너의 여왕, 서울 오빠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신청할 수 있어요. 인기 많은 것들은 이제 엄청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적화 블로그일 경우에만 또 당첨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올린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블로그 열심히 활동하고 글 잘 쓴 사람들에게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먹기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좀 사람들이 신청 안 하는 조금 질 떨어지는 데 갈 확률이 높거든요. 물론 요즘엔 다 잘해주지만 이런 거에서도 이제 신청이 돼서 뭐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제가 이걸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랑은 안 맞았어요. 왜냐면은 이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맨날 이렇게 찾아가서 뭐 먹고 찍고 올리는 게 일이에요. 저는 가서 그냥 먹고 싶은데 맨날 그런 거 막 찍고 올리고 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저랑은 안 맞았다. 그래서 저는 초보자한테 적합하고 보통 이제는 포스팅 가이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식비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직접 현금 수익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죠. 근데 아낄 수 있다, 짠테크로. 그리고 은근 고돼요. 은근 정 너무 고됐어요. 이거 제가 불려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돈 아낄 수 있고 어디 만약에 내가 이 서비스가 필요하면 저는 이런 거 찾아서 저는 아직도 저도 신청합니다. 네, 최저가 블로그의 경우에 당첨될 확률이 높고 요즘에는 이렇게 돈 주는 것들도 있거든요. 포인트 이런 것들 신청하시면은 이것도 요즘에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레뷰라는 거밖에 없었는데 이런 리뷰 노트나 뭐 강남 맛 엄청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얘네도 여기서 수수료를 먹는 회사겠죠. 결국 이런 거 차리는 게 핵심인 건데 이게 쉽진 않지만 이런 게 또 경쟁이 심화돼서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체험단도 가볍게 시작하기 나쁘지 않다. 애드포스트는 너무 짜죠. 이 창작자에 대한 대우를 안 해주죠.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졌어요. 얘네도 구글의 점유율을 뺏겨서 그런지 요즘 뭐 프리미엄 광고랑 좀 광고 아닌 것처럼 좀 광고를 블로그들에 넣어놓고 조금 더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저는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티스토리 유입용으로 워드프레스 유입용으로만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브랜드 블로그가 있습니다.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단가 높은 데 있잖아요. 병원, 치과, 뭐 변호사 이런 것들에 이런 변호사들이 이런 걸 뭐 블로그 관리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좀 마케팅을 해서 대신해 준다. 그래서 이걸 뭐 잘해서 잘 큰 성장한 회사가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죠. 자청님의. 네, 이상한 마케팅. 여기가 그런 걸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건 운영하냐. 이렇게 본인이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영업을 해가지고 어, 블로그를 일주일에 뭐 2개씩 발행, 뭐 플레이스 관리 이런 거 뭐 키워드 잡아서 관리해 주는 걸로 뭐 한 월 300에서 뭐 5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뭐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고돼요. 왜냐면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내가 300에서 500만 원 받았는데 그만한 효과를 못 내주면 미안하잖아요. 사람이란 게 원래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영업 관리가 정말 저는 이거 저랑 잘 안 맞아요. 저도 몇 개 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고되다 이것도 영업. 이 사람 상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한 압박. 만약에 재계약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못했지 이런 고민해서 쉽지 않아요. 네, 그치만 이것도 무자본으로 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내가 실력이 있고 잘 배운다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나한테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블로그를 맡겼어요. 근데 만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수임하면 기본 300에서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것만 수임되게 만들어 줘도 사실 이분들은 절 계속 씁니다. 그래서 저는 브랜드 블로그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영업이 핵심. 이건 영업이 핵심이다.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해요. 퍼스널 브랜딩. 될수록 유리하다. 퍼스널 브랜딩이 안 돼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렵고 조금 이거 제가 해보니까 레버리지가 어렵다. 이게 결국에는 내가 이런 매장들을 뭐 3개, 4개 맡다 보면은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똑같이 시켜야 되는데 이 마케팅 지식에 따라서 너무 퍼포먼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상한 마케팅이 이런 구조를 짠 거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다. 여기는 인재를 정말 잘 구했죠. 이런 인재 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잘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고 뭐 플레이스 대행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뭐 영업도 영업인데 뭐 소개 오면은 뭐 트래픽 쌓아서 뭐 30에서 50만 원씩 남기는 구조 더 적게 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상위 노출 시켜주는 이런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또 너무 똑똑해요. 여기도 좀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브랜드 블로그를 요즘 맡기는 사람이 없고 다 플레이스에 맡기다 보니까 단가 싸움이 치열하다. 여기도 단가 싸움이 진짜 치열하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막 만약에 핸드폰을 사야 되는데 여기서 10만원 준다, 여기서 20만원 준다면 20만원 주는 데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안 치열한 데가 없죠 사실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제가 돈을 번 거,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이거는 이제 뭐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그냥 글만 쓰면 되니까 전 이걸 한 거예요. 전 사람 상대하기가 싫었고 그냥 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그냥 혼자서 집에서 글만 쓰는 걸로 돈 벌고 싶어. 그래서 이게 좋았다. 그래서 구글 상단이나 네이버 웹사이트에 노출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1주, 2주 주기로 롤링이 빨리 되잖아요. 근데 구글이나 네이버 웹사이트에 박히면 정말 오래 갑니다. 뭐 요즘엔 진입자가 많아져서 옛날보다 이렇게 오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의외의 키워드가 갑자기 꽂히면서 돈이 들어오는 게 많다. 그래서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은 월 1000달러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고 뭐 이게 일단 스트레스가 전 안 받아요. 스트레스 글만 쓰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근데 단점으로는 이게 조금 이런 기술들, 이런 상위 노출에 대한 게 필요하고 검색 엔진 노출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줄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꼭 무조건 워드프레스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왜냐면 티스토리 갑질 너무 심합니다. 갑질 심함. 꼭 넘어가세요. 이거 티스토리로 100만원만 벌면 꼭 워드프레스 공부해서 넘어가시고, 이게 요즘엔 쉬워졌다. 워드프레스만 쳐도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기에 꼭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잘하게 되면 홈페이지 제작 부업까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애드센스 블로그라는 부업을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이걸로 돈 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유튜브가 있죠. 부업으로. 이거는 유튜브는 수익 구조가 세 가지입니다. 조회수 수익, 제품 협찬,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유튜브 알고리즘 폭발력으로 상위 노출되거나 알고리즘을 타면은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구독자를 넘으면은, 근데 이 구독자가 사실 요즘에 의미 없죠. 구독자가 요즘 의미가 없다. 그냥 알고리즘 잘 타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면은 월 600만원, 뭐 500만원, 1000만원 이상 수익이 꾸준하게 들어온다. 근데 이것도 내가 알고리즘을 안 타거나 영상 노출이 줄어들면 수익이 바로 감소하기 때문에 유튜브들이 엄청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뭐 정신병이나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게 하루하루 내 알고리즘 막 올렸는데 잘 안 나왔어.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진짜 많아요. 특히 유명해질수록 막 100만 가면은 뭔가 이제 조회수만 떨어져도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얘 이제 끝났다 하니까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꾸준한 콘텐츠 생산이 필요한데 이걸 은근히 어려워하신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제 수익인데요. 저는 얼마 안, 뭐 460달러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또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멤버십이 생겼죠. 제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SKD님, 아노님, 뭐 리도님, 썰친구님, 최보원님, 이 영어님들, 제 9명밖에 없지만 뭐 저도 이런 걸 실험해보고 한번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제품 협찬을 받는 게 있어요. 뭐 너덜트나 뭐 이런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너덜트 이런 채널들이 광고 한번 주는데 5천만 원입니다. 최소 이런데 뭐 광고 하나, 유료 광고 포함이잖아요. 이런데 광고 하나 넣는데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것들이에요. 뭐 워크맨도 그래요. 제가 이제 아는 대표님들이 이런데 다 많이 출연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데가 뭐 광고 한번 하려면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요. 촬영 한번 하려면. 이것도 유료 광고 포함이잖아요. 이거 정신이 아예 뭐 홍보한 거죠. 이 카페 홍보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냥 이 유튜브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아마 홍보일 건데 이걸 진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거의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면 홍보거든요. 이런 데서 뭐 요화정 이런 데 광고를 주면서 성장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크다. 채널 키우는 게 엄청나다. 광고 수익이.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유튜브는 진짜 비싸요. 저는 아직 광고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보통 100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채널이란 채널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굉장히 이 제품을 잘 팔아요. 이거 한번 여기 참고해 보세요. 진짜 잘합니다. 여기랑 흑자 헬스님도 뭐 파시는 것 같은데 흑자 밥이랑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제품이 본인이 판매하는 경우
가 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만큼 그런 걸 메꾸기 위해서 이런 멤버십을 활용하거나 제품 판매를 하거나 협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이런데 그 너덜트 이런 것들은 뭐 제품을 직접 팔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광고를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컨텐츠 잘 만들 수 있다 하면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벌어요. 이런 막 그래서 그 누구죠? 침착맨. 이 침착맨님 봐보세요. 이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유튜브로만 75억을 벌었대요. 이게 이 슈퍼땡스랑 이런 걸로 번 것 같은데 일단 순이익이 말이 안 되죠. 70억을 벌어도 이 커머스 하는 사람들은 뭐 1억밖에 안 남을 때도 있는데 순수익이 무려 30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분 엄청나죠. 네, 이런 것들. 저는 그래서 유튜브랑 블로그를 항상 추천드리잖아요. 이런 거 하세요. 그래서 엄청나다. 우리가 아는 거보다 정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벌고 저는 아직도 유튜브도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늦기 전에 해야겠다 해서.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있죠. 인스타그램은 조회수 수익이 없어요. 그래서 릴스 보너스라는 게 있지만 크지 않고 언제 열릴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뭘로 돈 벌어야 되죠? 오로지 광고 수익으로 벌어야 돼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먹스타그램, 지역 페이지, 특색 있는 페이지 이런 걸로 하는데요. 이거는 성장하기만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근데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분야에 도전해요. 왜냐? 사람들 포기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제가 해보니까 진짜 빡세게 해도 6개월, 길면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동안 버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버틸 돈이 있거나 그리고 잘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돈을 쓰면서 해야 돼서 구축하면은 쉽게 들어오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금방 포기하니까. 그래서 잘된 케이스로 하나 가져오면 아이즈 매거진이라는 이 패션 잡지가 있는데 여기도 처음엔 돈이 안 됐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여기 엄청 올리잖아요. 이런데 이제 광고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건당 200만 원씩 받으면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광고가 하루에 몇 개 올라오더라? 막 한 3개에서 5개 올라요. 하루에 그럼 1000만 원씩 버는 거죠. 이런 거 계정 하나 운영하면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타 운영하고 먹스타그램도 있는데 먹스타그램 제가 해봤거든요. 이거는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됩니다. 일단 센스가 막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인스타그램은. 그리고 쉽지 않죠.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이 성장만 시켜놓으면은 돈이 잘 되지만 정말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초기 진입하는 사람들을 좀 이기려면은 좀 차별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네, 인스타그램으로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강의를 파는 건 굉장히 좋은 모델이긴 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쇼핑몰 창업이 있죠. 뭐 이건 다 똑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로스, 쿠팡 로켓 다 똑같은데요. 제가 이거 제 주변에서 쇼핑몰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생산하시는 분들도 많고, 건기식 보부상님이라고 있는데, 보부상님도 알고, 뭐 다 아는데, 이게 어려워요. 일단은 보통 다 구매 대행으로 시작하잖아요.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위탁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결국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30% 남길 수 있다, 40%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0에서 20%더 적게 남길 때도 있고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매출 보면 안 돼. 매출 엄청 크지만 순이익이 아예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사입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구매 대행으로 뭐 한 5%씩 남기면서 구매 대행을 했어요. 그럼 이거 잘 팔리네. 내가 사야지 하고 막 10,000개씩 사입하면은 좀 더 남길 수 있거든요. 20% 해요. 더 잘 팔리네. 이거 내가 제작해야지. 브랜딩 해야지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자산이 안 쌓인다. 결국에는 1억 벌면 2억 투자. 2억 벌면 4억 투자. 왜냐면은 이게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도, 이 40일로 줄었나? 이게 묶여요. 내 돈이 묶이기 때문에 이 계속 투자하면서 재고를 쌓아야 되고 재고 부담이 일단 가장 리스크하죠. 왜냐면 이거 갑자기 내가 많이 사놨는데 딴 데에서 제가 만약에 만 개를 10,000원에 사왔어요. 근데 다른 데에서 10만 개를 사면은 당연히 이거 당연한 원리죠. 9,000원에 줘요. 그럼 얘가 갑자기 9,100원에 올려버려요. 그럼 내 10,000개가 다 쓸모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체 제작이랑 브랜딩을 하는 거죠. 같은 제품이어도 조금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이 브랜딩까지 가려면은 결국 이 유튜브랑 이 블로그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실패 확률이 적다. 그래서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어렵죠. 제품 선택에 한번 실패. 저도 이거 실패해봤는데 제 집에 아직도 이상한 모자들 남아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마케팅이랑 이게 더 손 가는 게 많아요. 상세 페이지 해야지 이것저것 좀 블로그에 비해 훨씬 신경 쓸 게 많다.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이랑 상세 페이지 제작인데 이것도 물론 배워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가장 핵심은 기획이나 스토리 구성. 이것도 만약에 그러니까 막 내가 그 따낼 수 있어요. 뭐 크몽 이런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런데 뭐 디자인 외주 이런 거 해가지고 따내서 뭐 몇 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결과물이 안 좋으면 어떻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런데 맡겼는데 막 진짜 뭐 초등학생이 해온 것처럼 해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시 안 맡기죠. 그러면 계속 영업을 해야겠죠. 근데 영업을 해도 실력이 없으니까 쌓이지 않죠. 여기서 핵심은 기획, 스토리 구성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유튜브랑 블로그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넘어가도 충분하다. 그 다음 크몽숨고에 하면은 더 잘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 이 이제 전자책 및 강의죠. 이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이제 불경기고 부업을 많이 하니까 요즘 제가 보기에는 강의 안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원가가 없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면 내 지식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이랑 많이 문화가 바뀌었어요. 무료로 많이 풀어준다는 건 없고 뭔가 돈을 줘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5년 동안 얻을 지식을 그냥 공짜로 다 알려주세요 하면은 누가 알려주나요? 막 내가 이런 거 계정 정지당하고 막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 혼자 나의 얻은 지식인데 이거를 막 그냥 공짜로 알려달라면 그냥 디테일하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정도만 알려주지. 이거 이렇게 하세요는 정말 달라요. 저희가 10,000원만 받아도 해주는 서비스가 다른데 왜냐면 친구들한테 선물만 받아도 제가 뭐라도 더 해줄라 하지 그냥 막 당연한 듯이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다 안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몽, 타링, 클래스 101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시장을 많이 키웠죠.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순이익이 말이 안 됩니다. 네, 여기도 강의를 하는 이 부동산 강의하는 회사인데 이 너나웨이님이라는 부동산 하는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3년에만 해도 영업이익이 350억 찍고 순이익은 100억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순이익이 말이 안 되잖아요. 300억을 벌었는데 100억이 버는 게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커뮤니티나 이런 것 또 있을까요? 강의 말고 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들의 문제는 뭐죠? 여기들의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성장하잖아요. 뭐 여기서 만약에 좀 내가 유명해져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 하는 라이브 클래스라는 플랫폼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거의 다 이제 제가 이번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랑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수료가 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가져가요. 여기서 이제 자기네가 마케팅을 해줄 테니까 너는 이만큼만 가져가 이런 겁니다. 크몽에서 뭐 판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 이 수수료를 아끼고 싶잖아요. 여기에 떼주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클래스라는 게 나와서 그냥 내가 저희는 직접 만들었죠. 애드센스 팜이라는 걸 직접 만들었지만 이거를 저희가 만드는데 포스트 인컴님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런 거 저희가 하나하나 막 이거 다 신경 쓰면서 실시간 검색 챌린지나 뭐 결제는 어떻게 붙일지, 피지사는 어떻게 선택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해줄게 해서 나온 게 라이브 클래스예요. 대신 그리고 얘네보다는 내가 수수료를 적게 가져갈게 해서 나온 게 그래서 릴스해커님이라고 제가 인스타그램 많이 배운 분인데 이분 이런 것들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되게 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강의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렵다. 이런 거 만드는데 어디 외주 주잖아요. 최소 500만 원 달라 할 거거든요. 이런 거를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라이브 클래스라는 게 또 생겼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강사가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요즘에 웨비나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유료 광고만 돌리면은 전환이 안 돼요. 옛날에는 클래스 101이 이렇게 광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서 실망한 소비자들이 많이 떠났죠. 그리고 뭐 사기 논란도 많았잖아요. 같이 뭐 10억 벌었다 했는데 막상 10억을 번 게 아니었죠. 뭐 이런 것들이 가치 입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웨비나를 해서 홈쇼핑처럼 자 오늘만 사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저도 하죠. 그렇게 해야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즘 또 이것도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품질이 안 좋으면은 비난을 많이 받고 롱런을 못 하고 오히려 숨어 살아요. 이 강의하시다가 없어진 분들 많죠? 1년 하다가 그냥 다 몇 년 숨어 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 오픈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다 거짓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강의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온라인에
다른 분야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알고리즘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제 성공했다 해도 오늘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하고 되게 피드백이 중요해요. 강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은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만 하더라도 이거 저희 쓰는데 거의 밤새 2달 동안 제가 책을 진짜 빡세게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만 해도 저희도 계속 하고 있어요. 요즘 챗GPT가 뜨니까 지금 AI를 활용한 걸 하고 있고 AI를 활용해서 생산성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예정 중이고요. 지금 업데이트만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데이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마케팅이랑 홍보가 중요하죠. 아무리 내가 비싼 강의를 만들면 뭐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가 없고 하면은 이 노력이 아예 불가피해요. 제가 일례로 처음에 이 강의를 기획할 때 데리고 오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이걸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자기는 이거에 대한 수당을 5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 50만 원짜리를 어디 부산 어디 뭐 구석탱이에 가도 팔릴까요? 아니죠. 사실 마케팅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본질도 중요한데 저는 모든 거의 핵심은 마케팅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집필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마케팅 홍보가 중요하지만 사실 사기적이죠. 원가가 없잖아요. 수익률이 높아요. 네, 다만 그만한 리스크도 많이 있다. 이거에 대한 실망을 했을 때 뭐 신사임당님만 봐도 한순간에 죄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다 해보고 실제로 주변에서 보고 어떤 것들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거 외에도 더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거 외에도 더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당연히 이런 뭐 커머스를 아예 안 하라는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튜브로 다 하시는데 이 알고 하자는 거죠. 되게 돈 잘 버는 데들이 많은데 그럼 돈 잘 벌게 된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추천드리냐, 뭐 티스토리로 시작해서 워드프레스로 확장하면서 마케팅 전반적인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 컨텐츠 제작, 트래픽 유입 전략 같은 마케팅 핵심 기술들을 터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앞으로 쇼핑몰 창업이든 컨텐츠 제작업이든 심지어 오프라인 사업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물론 이걸 다 안다 해도 무조건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을 이제 또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컨텐츠 있잖아요. 저희가 글 쓰는 거,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유튜브 같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컨텐츠형 부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이나 공간대 영업 이런 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업들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마케팅 기획이나 컨텐츠 제작 등의 경험을 쌓기에 매우 좋아요. 정말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도 지금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이런 큰 기업의 대표님들을 만나도 뭐 제가 만약 본질이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알아요. 얘 아는 거 없구나 해서 뭐 안 맡기거든요, 일을. 근데 제가 열심히 저는 일단 뭐든 맡겨지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를 잡을 때 도움이 돼요. 제가 아는 게 많아야 이 뭔가 기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로 기초를 다지는 걸 추천해요. 뭐 네이버 블로그 하셔도 되고요. 애드센스, 저는 왜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하냐면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장점은 애드센스 블로그는 정말 내가 글만 쓰면 되고 사람들이 뭐를 검색하는지 뭐를 원하는지를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애드센스 블로그가 이 같은 시간 투자 대비 훨씬 많은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하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어떤 부업을 시작하든 창업을 하든 글쓰기가 기본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운영할 때도 저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한 달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도 영상량이 엄청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이 챗GPT를 잘 활용하고 이 글쓰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영상 뽑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본 작성이 필요한데 한 편의 글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티스토리에 글을 쓰면은 네이버 블로그도 똑같이 쓰고 이거를 이제 다음 콘텐츠 뷰, 뭐 브런치 이런 데다가 올립니다. 네, 여기서 돈 되는 거는 뭐 다음 네이버 티스토리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 앱 백링크를 거는 용으로 해서 애드포스트도 일석이조 다음 컨텐츠 뷰라는 거에서도 조회수 1당 1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레드에 써도 되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 커뮤니티라는 애도 올리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많고, 이 대본을 가지고 영상화, 쇼츠화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이 기본을 쌓은 다음에 넘어갔을 때 너무 쉬운 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은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품 리뷰, 제휴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판매, 제 강의를 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잘 된 이유도, 여기 이 5년 동안 많은 기반을 쌓았고 제가 쓴 글만 10,000개가 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싶었어요. 심지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부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기획과 컨텐츠 작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의 첫 출발은 무조건 블로그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글쓰기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포스트, 전자책 등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글 하나로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점에서 시작하기 딱 좋고, 일단 너무 리스크가 없다. 내 시간이 들어가고 이 글 쓰는 것들은 결국 계속 좀 발전하거든요. 이 제대로 된 코치를 받으면서 올바른 길로 가다 보면은 발전을 하고 이게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집니다. 저도 제 5년 전 영상을 보고 지금 보면은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되게 어접했어요. 제 옛날 블로그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쓰고 막 가운데 정렬하고 가독성도 없고 소제목도 모르고 그렇게 글 썼는데, 요즘 애드센스 팜에 올라오는 글들 봐보세요. 제법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늘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을 때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5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블로그 글쓰기, 그 중에서 저는 티스토리로 시작해서 꼭 워드프레스가 아니더라도 나만의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게 정말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웹사이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하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이 영상 중에 꼭 이 웹사이트 하나로 티스토리 200억 이거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제가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제가 부업을 접근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벌 수 있는 이런 그릇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세상을 만듭니다. 좋고 나쁘고 힘들다 이런 거는 내 생각이 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힘들어도 오히려 좋네, 이게 다음에는 내가 더 잘 버틸 수 있겠네 이러고, 뭐 옷을 100장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이제 길거리에서 팔겠죠. 어떻게 팔지 하겠지만 내가 옷을 1억 장 팔아야겠어 하는 사람들은 저런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공략을 하겠죠. 저도 무조건 저는 직원 100명인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크게 확장해서, 그럼 내가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하고 순수익 100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될까 하면서 생각의 크기를 넓다 보니까 좀 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 힘들다고만 하면은 꼭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근데 난 1,000억 찍을 거야, 1조 찍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위에 부업들 뭐 창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오프라인 부업을 하실 거면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고 기본적인 마케팅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실패 확률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마케팅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이 창업의 가장 좋은 출발점이고, 뭔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길 원하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 폐업하는 사람들이 왜 그냥, 진짜 제가 자영업자들 만나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저 유튜브 보고 시작했대요. 월 1,000만 원 매장 이런 거 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광고인지 모르고 다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못 벌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도.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좋아졌어요. 저 챗GPT 많이 활용하는데, 이것도 제가 대본 써놓고 요약해달라 해서 이렇게 좀 요약해준 건데, 이 챗GPT랑 AI 도구를 활용하면은 요즘 완전 자동화하거나 생산성이 완전 말도 안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아이디어 발굴, 키워드 조사, 대본 작성 등을 하시면은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도 훨씬 쉬워지니까 이거 영상을 보셨다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I 도구, 이건 저도 배우는데 오래 걸려. 저 지금 산 강의만 해도 엄청 많은데 아직도 다 못 듣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요. 꼭 AI를 활용해서 올해는 꼭 이런 컨텐츠업으로 시작해서 점점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꼭 경제적 자유 아니면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내가 행복한 일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핵심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속도를 늦추고 꾸준함을 유지해라. 이제 왜 사람들이 보통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한 달에 두 달 해보고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했잖아요. 보통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은 10년, 뭐 15년을 공부해서 취업해서 얼마 받죠? 보통 초봉 3천 뭐 이렇게 받죠.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부업 한 달, 두 달 배운 거 가지고 바로 막 1,000만 원 벌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높으니까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1년 그냥 1년 농사 짓는다 생각하고 이게 흉년일 수도 있고 풍년일 수 있지만 기초를 탄탄히 다지면서 가셔라. 방향을 제가 잘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년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가 없으면은 이건 내가 맞지 않은 거를 발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게 많잖아요.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1년 다시 투자하면 되죠. 인생이 길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든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투자해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뭐 한 달, 두 달 깔짝 해본 게 없습니다. 다 그 정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무자본이지만 사실 무자본이 아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무자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 있으면 당연히 저도 뭐 그냥 가게 차리고 더 돈 써서 유료 광고 태워서 더 돈 벌고 하는데 유료 광고를 태우는 것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애드센스로 해서 운이 좋게도 좀 큰 돈을 벌게 됐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타인의 성공 방정식을 나에게 대입하지 마라. 이 제가 성공한 그 시기의 방법들도 지금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경험이 재산이다. 직접 실행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의 나한테 맞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아서 꾸준히 해나가시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벌자고 하지만 또 너무 수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나만의 컨텐츠를 가다 보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좀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